안녕하세요, 알전 멤버 여러분. 아기를 잘 재우고 싶은 거는 정말 말해 뭐합니까? 양육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 같은데 막상 아기가 태어나고 수면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정말 많은데 특히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둘,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더 크게 더 느껴지겠죠, 팀장님? 맞아요. 저도 둘을 키우면서 똑같이 양육을 한다고 해도 기질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많이 달라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현재 이제 수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머님들도 저랑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소장님 그럼 기질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기질은 타고난 성향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의 자극이나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극렬하게 반응하는가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성격의 생물학적 유전적인 면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랑한 거 또는 쉽게 화를 내는 거 느긋한 거 이런 건 기질이고 고통에 대해서 잘 견디느냐 책임감이 강하느냐 이런 것은 기질에 본인의 의지와 환경의 영향이 더해서 만들어진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질은 타고난 거라고 하면 아기들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기질로 인해 수면 교육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질의 종류는 그럼 어떻게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기질은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약간 보통 느긋한 기질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중 다루기 힘들고 까다로운 기질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저희 알전 상담 생각해보면 50% 이상. 그쵸.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는 까다롭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잠을 못 자서 까다로웠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 처음부터 까다롭게 타고난 아이는 생각과는 달리 전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10%의 아기들이 알잠의 분석 요청을 하실 수도 있나 보고 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잠을 못 자서 까다롭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네요. 그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저는 예민한 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육자들은 모두 거의 99%가 아이가 예민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렇죠. 팀장님이 느끼신 것처럼 실제로 예민한 아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양육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순하거나 보통 기질의 아기도 까다롭고 예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까다롭게 태어난 아기지만 양육자가 느긋하고 침착한 편이라면 순한 아기로 인식되기도 하니까 양육자의 성격과 기질이 양육 태도 또 아기에 대한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양육자가 예민하고 불안하면 수면 교육을 했을 때도 정말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는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 양육자가 너무 예민하게 아이의 반응을 살피다 보면 사실 상담에 대한 결과물이나 만족도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까다로운 기질의 아기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수면 교육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수면 교육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마크 웨이스블러스 박사는 4개월 이후 기질은 수면의 질로 달라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아기도 느긋하고 침착한 부모가 잘 재우면 훨씬 순해진다는 거죠. 부모가 늘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고 아기의 행동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응을 해주면 아기의 짜증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더 순하게 느껴지고 실제로도 더 순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까다롭다라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새로운 환경에 예민한 편의 아이들, 조심성이 정말 많고 겁이 약간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좀 많은 편의 아이들이 또 예민하기도 한 것 같아요. 까다로운 기질의 대표는 적응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고 새로운 걸 시도하게 했더니 그 예민함이 훨씬 더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주는 거죠. 준비할 시간을. 그래서 일과의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말을 해주지 못했을 뿐 예측 가능한 일과를 만들어주면 아이 스스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수면교육 상담을 진행하실 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까다로운 아기를 양육하는 양육자분들에게 특별히 제안을 해서 좀 양육자분들이 와 도움되었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으실까요? 특히 이제 잠이 어려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양육자도 사실은 지치고 예민할 수밖에 없고 불안감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마음이 앞서게 되고 수면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포기하고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자분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실제로 격려나 칭찬이나 뭐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많이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상담이 저희 알잠이 진행하는 부분의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의 아기는 울음이 길거나 크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울음을 견디기 힘든 양육자라면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의 수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고,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긴 하지만 특히 까다로운 기질의 아기들은 안정된 일과나 패턴의 규칙성을 꼭 만들어 주어야 아기에게 어떤 일과의 진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안정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양육자에 노력하는 부분이 매우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보다는 우선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맞아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기를 양육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양육자의 마음 상태 그리고 나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정말. 내가 안정되어야 아이에게도 그 안정감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잠의 기적 좋아요, 구독! 알잠